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자, 5번째 강좌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처리되는 월별 급여 통계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하신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이름 정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원하는 데이터에 이름을 지정해서 절대 주소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 지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름 상자를 이용하시는 방법.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이름 상자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이름을 넣으신 다음에 엔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 삽입에서 이름에서 정의를 이용하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세요. 그러면 사용하실 이름과 그 다음에 참조 대상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시트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 범위명만 사용하시면은 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2007 같은 경우에는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를 보시면은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1번과 같은 방법으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이름 상자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범위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요. 숫자나 공백이 첫 글자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트명 구별 없이 고유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즉, 시트가 달라도 기존에 있는 범위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시트가 다르면은 독립된 저희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트명까지도 그 범위명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시트가 달라도 같은 이름으로는 범위명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범위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메뉴 삽입에서 이름 정의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름 상자에서는 더 이상 수정하시거나 삭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필드명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직책 이렇게 열 단위로 범위 지정을 할 경우에는요. 삽입에서 이름에서 만들기를 이용하시면은 쉽게 열별로 보면은 범위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삽입에서 이름에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나는 예를 들면은 첫 행 가지고 필드명 거의 첫 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행을 이용해서 각각의 필드명을 만들겠다. 또는 왼쪽 열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잡겠다. 이런 기능도 가능하셔요. 그래서 각 열 단위로 한꺼번에 범위명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삽입에서 이름에서 만들기를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월별 급여 내역을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월별 그 급여 내역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급여 내역이 월별로 시트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 보시면은 제가 검색하고 싶은 월, 그러니까 그 월에 가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검색할 월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검색 월의 인원수, 급여 합계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각각의 그룹별로. 자, 그래서 각 시트별로요. 자, 합계 부분은 빼고요.
그래서 1월 데이터들을 먼저 이름을 1월로 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처음에 숫자가 나가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세요. 그래서 급여 1월로 정의를 할게요. 엔터. 급여 1월. 자, 그 다음에 2월도 같은 방법이세요.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하신 다음에 쉬프트로 하나 걷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급여 2월. 엔터 꼭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월로 갈게요. 3월에 가셔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쉬프트만 누르고 위에 방향키 한 번만 더 누르세요. 급여 3월. 근데 예를 들면 이 작업도 귀찮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작업도 귀찮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매크로를 이용해서 더 이제 쉽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 삽입에서 이름에서 기존에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3월 삭제, 4월 삭제, 5월 삭제, 6월 삭제, 7월, 8월, 9월. 2월도 지금 잘못됐네요. 2월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2월부터 다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급여 2월. 이 작업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2월 여기로 정의가 되는데요. 삽입에서 이름에서 정의. 여기가 이렇게 각자 응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범위명을 좀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급여 내역 1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삽입에서 이름에서 정의 해서 여기에다가 급여 내역 1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급여 내역 1월. 예. 그 다음에 2월은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급여 내역 2월. 그 다음에 3월도 급여 내역 3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작업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작업도 이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VBA 이용하셔서 쉽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어, 그 프로그래밍을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쓰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나중에 이제 변형을 시키시거나 그러실 때 힘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급여 내역 5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한 번만 등록해 놓으시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검색 때에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급여 내역 6월 이렇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1월, 2월. 그러면은 범위명은 이렇게 시트에 관계없이 저희가 어디에서나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희가 검색월을 양식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양식 도구에서 콤보 상자 이용하셔서, 자, 그러면은 1월, 예.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으로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범위, 그 다음에 셀 연결은 저희 양식 도구 강의에서 보셨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1월, 2월로 보이지만 실제 처리되는 거는 이 셀 연결되어 있는 D2에 숫자를 가지고 처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을 선택하게 되면 3, 그 다음에 5월을 선택하게 되면은 5,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1월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저희 인원 수니까 D count A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D count A.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저희 아까 1월은 뭘로 잡아놨나요? 급여 내역 1월로 잡아놨어요. 이 범위에서 필드는요, 아무 필드나 세줘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필드 한번 세볼까요? 조건은 직급이 부장이다. 그러면 1명 이렇게 잡히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채우기를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조건을 주실 때 여기 B4부터 그 다음에 B5 요 부분에 범위를 주실 때 보면은 필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직급 부장, 그 다음에 직급 차장, 직급 과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 드래그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한 번씩만 더 누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삽입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이렇게 빈 줄이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셔서 자, 직급이라고 하시고 한 번에 같은 데이터 입력하실 때 무슨 키 누르시나요?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바꾸셔야 되겠네요. 이 아래쪽으로 갈게요. 1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 수식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요 범위명. 지금 1월인 경우에는 급여 내역 1월. 그 다음에 2월인 경우에는 급여 내역 2월이라는 범위명을 가지고 와야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냐면 자,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서식에서 요 범위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1월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자, 여기에 저희가 실제 처리되는 데이터 범위는 급여 내역 2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좀 해줄게요. choose 요 D2의 값이 1이면은 급여 내역 1월, 2월이면요 급여 내역 2월, 3월이면요 급여 내역 3월, 4월이면요 급여 내역 4월, 5월이면요 급여 내역 5월, 그 다음에 6월이면은 급여 내역 6월 이렇게 처리가 되게끔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4월을 선택하시면 급여 내역 4월, 6월이면은 급여 내역 6월. 그러면 이 부분이 범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E2. 그랬더니 value, 그죠? 오류 메시지 뜹니다. 왜요? E2에 있는 텍스트를 범위명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앞에 indirect라고 하는 함수 하나 더 보셨어요. 생각나시죠?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2월을 선택하게 되면 2월 내역 범위에서 부장은 1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오류가 뜨게 되네요. 왜요? 자, 여기 보면은 이 to는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소. 그 다음에 조건은 채우기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직급 부분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세요? 숨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4월, 6월, 5월 이렇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변동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바꿔볼까요? 6월에 자, 한 명을 부장으로 한번 승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오영심이라는 과장이 부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6월에 2명으로 바뀌게 되죠. 5월까지는 1명이었어요. 6월은 1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급여 합계도 계산 가능하시겠죠? 자, 뒷섬 이용하셔서 그러면 실수령액을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번째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뒷섬 15번째 데이터예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인다이렉트 이 2에 있는 값을 이용하셔서 15번째 있는 데이터를 부장만 합을 내줘라.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2는 절대 주소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면은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직급만 숨겨주시면 되세요. 숨기기. 그런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6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셀 서식에서 지우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 정의에서 세미콜론 3번만 넣어주시면 안 보이세요. 이 부분은 뭐 숨기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역시 이 부분도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세미콜론 3번 이렇게요. 아, 저희가 이 부분을 가렸더니 위에도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를 표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도형으로 하나 감추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을 선택하시면은 그 월의 그 직급별로 인원수와 급여의 합계가 계산이 되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매 쉬트 바꿔가면서 통계 안 내셔도 편하게 저희가 통계 자료를 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쉬트가 다른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시는 거를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함수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함수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앞에 강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5번째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